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설 때 도대체 어떤 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걸까요? 역사는 때때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절망적인 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빛을 찾아냈고 놀라운 유대를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위대한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우리 안에 잠재된 회복력과 관계의 힘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이로운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 중 하나였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낸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바로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이야기죠.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이 박탈당한 곳,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차례로 사라지는 비좁고 어두운 막사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끊임없이 위협받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프랭클 박사님은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삶의 이유를 치열하게 탐색했습니다. 그는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만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어진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내면의 자유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낡은 종이에 몰래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때로는 차가운 수용소 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던 그의 모습은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했던 한 인간의 고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훗날 그가 창시한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의 핵심이 됩니다. 로고테라피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는지에 집중하는 치료법이죠.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혹은 고통 속에서조차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프랭클 박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경외심을 안겨주며 가장 깊은 나락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찾아낸 그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프랭클 박사님의 이야기는 개인이 극한의 역경 속에서 어떻게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단순히 고통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그의 깨달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현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이야기는 개인이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내면의 강인함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였죠. 하지만 인간의 위대함은 비단 홀로서는 용기에서만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타인과의 깊은 유대, 그리고 용서와 화합을 향한 굳건한 신념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또 다른 위대한 정신,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로벤 섬, 그곳엔 차가운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외딴 감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싸우다 붙잡힌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과 절규가 철창 너머로 메아리치는 곳이었죠. 바로 그곳에서 넬슨 만델라는 무려 2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를 품고 격정적인 연설을 쏟아내며 투쟁이 선봉에 섰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감옥의 차가운 벽은 그의 육신을 가두었을지언정 그의 정신까지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긴 고립의 시간은 만델라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리더로 성장시키는 귀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동료 수감자들과 토론하며 자신의 신념을 갈고 닦았습니다. 억압받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복수심이나 증오 대신 용서와 화합이라는 더욱 숭고한 가치를 향한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7년의 감옥 생활이 그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내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미래를 향한 희망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심지어 자신을 가두었던 백인 정권의 관리들과도 대화를 시도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분열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회 전체에 화합의 씨앗을 뿌리려는 그의 큰 그림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어 로벤 섬을 벗어났을 때 수많은 인파 앞에서 그가 내민 손은 백인 관계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악수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오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죠. 만델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내면의 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와 화합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넬슨 만델라가 개인의 내면적 힘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화합의 길을 찾았다면, 어니스트 셔클턴은 극한의 자연 속에서 끈끈한 유대를 통해 생존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1914년 남극 횡단을 목표로 출항했던 탐험선 인듀어런스호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얼음 바다 위에서 배는 서서히 부서져갔고 27명의 대원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 식량 부족, 그리고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대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탐험대장 셔클턴은 달랐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대원들의 내면의 힘을 유지시키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배가 좌초된 후 얼음 위에서 캠프를 차리고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셔클턴은 단순히 지시만 내리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원들과 똑같이 고통을 나누고 심지어 자신의 배급량을 줄여 대원들에게 더 많은 식량을 주며 솔선수범했죠. 대원들 개개인의 불안감을 헤아리고 작은 성과에도 진심으로 격려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했습니다. 셔클턴의 리더십은 극한의 상황에서 개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대원들 사이에 끈끈한 동료애와 단결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침내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작은 보트 하나에 의지한 채 거친 파도를 헤치고 수천 킬로미터의 망망대해를 건너는 극적인 여정을 시작해야 했을 때 그들의 생존은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과 협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감행했고 마침내 그들의 용기는 빛을 발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에 성공한 후 얼음 위에서 27명 대원 전원이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셔클턴의 이야기는 개인의 내면적 강인함과 더불어 집단 내의 긍정적인 관계, 즉 끈끈한 유대가 결합될 때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지를 압도적인 서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관계의 힘이 만들어낸 승리였던 것이죠. 이처럼 빅터 프랭클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수감 생활 속에서도 용서와 화합의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니스트 셔클턴은 얼어붙은 남극에서 모든 대원을 무사히 생還시키는 기적을 일궈냈죠. 이 세 인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인간이 극한의 역경 속에서 과연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보통 사람과 다르게 만든 진정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과 더불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에서 피어나는 놀라운 시너지였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서조차 인간 존엄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며 자신의 내면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마음속 신념과 의미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죠. 만델라 대통령은 오랜 투옥 기간 동안에도 백인 정권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고
출소 후에는 복수 대신 화합의 길을 걸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었죠.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용서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셔클턴 대장은 어떻습니까? 그는 대원들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작은 희망조차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자신의 배급량을 줄여 대원들에게 나누어주고 개인적인 불안감을 보듬으며 끈끈한 동료애를 만들어냈죠. 그의 리더십 아래 대원들은 단순한 탐험대가 아닌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굳건한 유대는 불가능해 보이는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때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소통할 때 훨씬 더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개인의 내면적 강인함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즉 서로 돕고 지지하는 유대가 없다면 그 힘은 쉽게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개개인의 역량이 몇 배로 증폭되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홀로 서 있는 나무는 부러지기 쉽지만 서로 뿌리를 얽고 지탱하는 숲은 어떤 바람에도 굳건히 버텨내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의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 혼자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 크게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보여주었듯이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우리 내면의 굳건한 정신과 우리 주변을 둘러싼 소중한 관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용서와 화합을 향한 용기,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동료의 손을 놓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 이 모든 것은 비단 과거의 영웅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의미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시작점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내면의 힘을 믿고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